여러분은 지금 중고차 라이브 커머스 모터모비 홈카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홈카쇼 호스트 김하늘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자동차의 준중형 K3입니다. 저희 모터무비에서도 굉장히 많이 의뢰를 주시는 차량이고, 사실 1세대부터 부분 변경 모델 그리고 2세대 신형까지도 굉장히 판매량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차량인데, 여러분들 그 준중형 차량 보실 때 사실 가격 만만하게 보셨다가 신차로 구입하려고 해서 요즘에 조금 금액 옵션 넣고 하면은 뭐 1,800, 2,000 금방 넘어가고, 그리고 중고로 살려고 해도 올류 K3는 1,500만 원대 정도 가야 중간 등급, 그리고 하위 등급으로 가더라도 1,000만 원 초반을 무조건 넘어야 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담이 조금은 있으실 겁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녀석은 기아 K3의 1세대 모델입니다. 1세대 가장 막바지에 나온 녀석이 바로 15년형인데, 이 녀석 14년 7월 달에 출고된 15년형 1세대의 가장 마지막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요즘에 여러분들 쪽이 의뢰를 주실 때 그 준중형 모델 예전보다 기준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버튼 시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버튼 시동, 스마트 키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 블루투스 당연히 기능되고요. 여러분들께서 뭐 차량 운행하시면서 기본 옵션, 필수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에 아쉬움은 없으실 텐데, 중요한 건 또 사고 이력이겠죠. 렌트 이력 있는 차들 여러분들도 싫어하시죠. 사고 부위 있는 차도 싫어하시고, 렌트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성능상에서도 연식이 지금 그래도 한 6년 정도 운행을 했지만 미세누유 하나 없이 완벽한 판정받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차량 가지고 가셔서 이상이 있을 때는 저희 엠파크 성능점검장에서 성능 보증 100%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안심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금액이 제일 중요하겠죠. 금액은 1,000만 원 미만에서 구입 가능한 920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이제 외관하고 실내 과연 상태는 어떤지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K3 외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루프 쪽부터 보게 되면은, 루프 쪽에는 썬루프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루프 쪽에서 볼 수 있는 부분 상처난 부위입니다. 중고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컨디션을 보는 거죠. 루프 쪽이 깨끗한 모습이고, 루프에서 앞쪽 전면 유리로 조금 내려와서는 겉에 부분에 상처가 났느냐, 안쪽까지 이제 금이 갔느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도 번질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겉에 부분에만 상처가 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전면 조금 더 내려와서 이제 보닛 부위하고 그릴 범퍼까지 살펴볼 텐데, 전면 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스톤칩 때문에 칠 떨어져 나간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이게 되죠. 요 녀석은 근데 참 특이하네요. 74,000km 주행했는데 보닛 부위가 아주 깔끔합니다. 그릴 쪽에 이런 마감재들, 그리고 라이트도 헤드라이트 전면에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주행거리 대비해서 굉장히 깔끔한 이 투명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 쪽에 스크래치가 많고, 칠 떨어져 나간 게 많고, 그 다음에 오염이 되어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차가 굉장히 사가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사실 1세대 모델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탑 클래스에 위치할 정도로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퍼 쪽에 보면은 하단부 쪽에도 긁히거나 깨지는 적들은 없고요. 밑에 쪽에 이제 물바지 부분만, 요건 이제 밑으로 조금 내려와 있는데, 요것들이 살짝 긁혀서 일어난 모습들, 요 정도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 정도면 상태 굉장히 좋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입니다. 자, 전면부 여기까지 확인하고 측면 한번 가보시죠. 자, 측면부까지 넘어왔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외판에 교환, 판금, 수리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앞쪽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2018년도에 교체가 되었는데요. 앞쪽 타이어뿐만 아니라 4개 타이어 모두 다 2018년도 36번째 주에 교체를 한 타이어입니다. 앞쪽의 트레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70%가량, 60에서 70 정도, 뒤에는 이 녀석보다 더 많이 트레드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이제 준중형 차량 연간 주행거리 15,000km 기준으로 운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최소 2년 이상은 충분히 운행할 수 있는 타이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휠에는 조금 상처가 나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16인치 순정 휠이죠. 휠 사이즈가 작고, 그 다음에 투톤이 아니라서 나중에 필요하실 때 복원을 하시는 비용도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차량을 조금 운행해 보시다가 내가 운전이 좀 미숙하다라고 하면은 미리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처가 났을 때 컬러를 변경하신다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휀다 부분 긁힌 거 없고, 옆쪽으로 내려와서 윈도우 부분, 사이드 리피터, 사이드 미러까지, 밑에 쪽에 쭉 스탬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어 안쪽, 도어 캐치 쪽, 그 다음에 옆쪽 날 부분, 뒤쪽 도어까지 전부 확인하고 있는데, 측면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부분은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고요.
눈에 조금 이제 거슬리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문 열면서 치게 되는 이런 상처 부위들이 한 3군데 정도 보이게 되고, 자, 뒤쪽도 앞쪽하고 똑같은 휠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 트레드는 더 많이 남아있죠. 80% 이상 남아있는 모습이고, 뒤쪽 휠은 앞쪽과 대비해서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측면부 긁히는 적, 눌리는 적 없이 깨끗합니다. 후면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뭐 뒤쪽 유리부터 트렁크까지, 이 트렁크 위에 뭐 짐 실으면서 긁히는 적들 이런 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깨끗한 모습이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제 사고 부위, 그 다음에 뭐 손상 부위 이런 것들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깔끔한 상태로 순정 출고 상태 그대로 템포러리 타이어, 임시용 타이어가 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뒤쪽 트렁크 쪽에서는 딱히 뭐 바닥 매트의 상처라든지 그 다음에 짐 실으면서 이런 내장재들이 긁혀 있거나 이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깨끗한 모습이네요. 뒤쪽 범퍼 내려오면 후방 센서하고 뒤쪽 범버, 그 다음에 하단부까지 저희가 살피고 있는데 아주 미세하게 긁히는 적도 없고 눌리는 적도 없습니다. 이 뒤쪽 부분은 거의 완벽하다 싶은 정도의 좋은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조수석까지 넘어왔습니다. 타이어랑 휠은 운전석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쪽 도어, 앞쪽 도어, 도어 캐치부터 스탬프, 이 중앙을 기준으로 이 뒤쪽 부분은 전부 다 동일한 상태입니다. 깔끔하고요. 손상감 부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이 녀석 차량의 손상 부위가 한 군데가 발견이 됐는데, 위치상으로 보면은 요 휀다 쪽이 되겠네요. 예, 휀다 하단부라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찍혀가지고 폭 들어간 흔적이 있어요.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상처가 났나 제가 유출을 해보니까 코너 틀다가 보도블럭 같은 데에 찍히셨을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약간 이제 돌뿌리 같은 거 올라타시면서 타이어를 그쪽 올라타면서 여기가 조금 찍혔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요쪽 스탬프로 들어가게 되면 살짝 이제 좀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휀다 부위라서 그래도 수리하는데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고, 요 부분은 저희가 차량 출고할 때 최대한 보수를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서 출고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쪽에 휠도 보게 되면은 이제 운전석과 동일하게 약간의 상처는 있으나 그게 너무 보기 싫어서 아유 요거 휠 진짜 너무 싫다, 눈에 너무 띈다 이럴 정도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군데 그 다음에 양쪽 휠 빼고는 전체적으로 상태 너무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외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실내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K3 실내 보겠습니다. 외관보다 더 깨끗한 게 이제 이 녀석 실내인데, 실내 상태가 준중형들이 이제 좋은 차를 찾기가 조금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운행을 하는 연령층 자체가 굉장히 좀 낮고요. 차량 관리라든지 이런 게 좀 미숙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상태면은 진짜 10대 중에 한두 대, 상위 한두 대 안에 들 정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도어 트림 같은 경우는 이쪽에 뭐 진짜 상처들이 굉장히 잘 나는 부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죽으로 이루어진 부분, 플라스틱 재질, 우레탄으로 이루어진 부분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거 정말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스위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운전석 요 윈도우 스위치 고장 잘 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요 부분 이제 발에 채이는 부분이죠.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깔끔한 모습이고, 시트 같은 경우도 제가 탑승하기 전에 좀 보여드리면은 이 부분은 지금 그 각도에서는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옆에 외곽 부분 제가 살짝 틀어서 이렇게 나중에 화면 첨부해서 좀 보여드리면 여기는 이제 인조 가죽이 조금 갈라졌어요.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주행거리가 7만이 넘었다는 걸 감안하면 제일 많이 손상되는 부위, 타면서 눌리고 이쪽도 타면서 눌립니다. 예, 그리고 바깥쪽으로 또 내릴 때 눌리고, 요 부위가 특히나 가장 많이 손상을 입는데 역시나 요 부분은 살짝 갈라진 흔적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정면에서 눈으로 보여주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 유리 얼룩, 그 다음에 요 이제 핸드폰 거치대, 요거 빼고는 딱히 뭐 특별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데, 일단은 시선 위로 옮겨서 화면 위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이제 룸미러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뒤에 가면은 블랙박스하고 하이패스가 장착이 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순정 하이패스 룸미러는 아니고요, 사제품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 놓은 모습이고, 야, 요거는 이제 요거는 여러분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액정이 없는 굉장히 옛날에 이제 구시대의 유물로 변해버린, 잘 사용하지 않는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요거 아마 신차 출고하실 때 다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시니까 생각이 될 정도로, 요거는 블랙박스 요즘에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예, 저희 모터모비에 출고할 때 의뢰하시면은 최저가로 인터넷가보다 더 저렴하게 출고해 드릴 테니까 장착하셔서 변경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전면 썬팅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 썬팅은 따로 안 건드리셔도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자국이 좀 남을 것 같은데
이 핸드폰 거치대거든요. 필요하시다라고 하는 분은 요걸 이제 자석으로 붙이는 거다 보니까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요거 떼게 되면 요 3M 양면 테이프로 돼 있어서 약간 자국은 남습니다. 요건 출고할 때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맞춰서 작업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은 순정이 아니라 지니 맵이 사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요 지니 내비게이션 요 모델은 저가형 모델입니다. 잘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핸드폰 티맵 쓰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으니까, 요거는 내비게이션 화면이라기보다는 우리 아까 외부에서 확인했었죠? 후방 카메라 디스플레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디오 볼륨 버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사제 내비게이션 잘 맞지 않는데 그래도 굳이 사용을 하셔야겠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죠. USB 장착되는 부분이 이제 이쪽에 이 커버를 딱 떼내시면은 안쪽에 메모리 카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USB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메모리 카드에 저장을 하셔도 되고, 요거는 이제 맵이 들어가니까 USB에 자료 저장하시면은 이쪽에 꽂아가지고 화면으로 출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쪽에 보시면 버튼 시동 추가되어 있죠. 순정 스마트키 들어가 있습니다. 제 손 따라와서 중앙 부분으로 다시 한번 화면 옮기게 되면은 오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같은 것들 저희가 사전에 전부 다 확인을 해봤고요. 히터와 에어컨 모두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동작되니까 여러분 뭐 가스가 없어서 그걸 채워야 된다라든지 컴프레셔 고장나서 뭐 수리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차량 출고할 때는 실내 에어컨 필터까지 교체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뭐 돈 들어가실 거 없으실 거고, 차량 자체가 일단은 기본적인 내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왼쪽에 이런 필러 부위도 이 담배 연기 때문에 오염이 되거나 지저리는 흔적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 차주분께서 담배를 피셨는지 안 피셨는지 저희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제가 봤을 때는 경험상으로는 이 정도면 비흡연자가 맞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자,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제 고급 옵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3단계로 조정이 되는 열선 시트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 측방하고 후방 후측방까지 어떤 사물이 차와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경보음 울려주게 됩니다. 이거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뭐 초보 운전자분들이나 여성 운전자분들 운전이 미숙하실 때는 활용하기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핸들 보게 되면은 주행거리 7만 킬로 지났습니다. 7만 4천 킬로미터인데 핸들 까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깔끔합니다. 이런 부분들 빼고 요 튀어나와 있는 연결 부위들 같은 데들은 조금씩 이제 표면이 손상이 되기 마련인데, 그러지 않은 걸로 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은 그래도 커버를 씌워놓고 탔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우측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좌측에는 이제 블루투스 기능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핸들 왼쪽에 보면은 오토라이트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로 해놓으시고 동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열선 핸들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이 각도에선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저희가 따로 화면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기아 K3 모델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세대 모델이고 14년 7월 달에 출고된 15년형입니다. 주행거리가 7만 4천 킬로미터 주행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 렌트 이력 교차 없습니다. 차에 그 스탬프 하단부에 한 군데 그쪽에 찍힌 부분이 있는 거 빼고는 내장 상태, 외관도 뭐 깨끗했지만 내장 상태는 정말 이 연식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잘 관리가 된 차량이었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선정할 때 사실 이 K3하고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도 저희가 뭐 5대 이상 항상 출고를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차량이고, 또한 고질병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상태 깨끗하고 주행거리 대비해서 실내랑 이런 부분들 양호한 차량, 그리고 1,000만 원 미만에서 구입할 수 있는 준중형 첫 차 찾고 계신다면은 지금 이 녀석 안성 맞춤일 것 같습니다.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모터무비 홈카 같은 경우는 비대면 계약과 방문 판매 모두 다 가능합니다. 직접 오셔서 차량을 보시고 구입을 하셔도 되고, 비대면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집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도 그 자리에서 다 하고 넘겨주시면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집에서 영상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 빠르게 연락 주셔서 이 좋은 차량의 또 좋은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모터무비 홈카 김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에서 모터무비를 검색하시고 모터무비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실시간 상담부터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는 모터무비의 다양한 소식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모터무비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상담부터 모터무비의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는 다양한 소식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됐어? 야, 해보라. 오케이, 이번에 훈이 하나만 하면 되지.